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DIY 캐나다와 네이버 포스트를 운영하는 무적천이입니다. 오늘은 엔진 오일 교체 편에 이어 캐나다에서 엔진 오일을 교체할 경우 각종 장비와 팁, 그리고 메인터넌스 스케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메인터넌스 스케줄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엔진 오일 교체는 많은 사람들이 DIY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가정비에서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자가정비를 하게 되면 엔진오일 교체 말고는 거의 다른 정비는 매년 해야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무적천의 경우 메인터넌스는 거의 차량 매뉴얼에 따라서 합니다. 제조사마다 메인터넌스 스케줄이 다르니 최대한 각 제조사 매뉴얼을 따르는 편이고요. 가끔 귀찮을 때는 미리 당겨서 하거나 몇 개월 정도 늦추는 일도 있습니다. 일단 무적천이의 차량이 2014년형 닛산 패스파인더 기준으로 제조사에서 지정한 메인터넌스 스케줄을 보면 최초 8,000km에서 엔진오일과 엔진오일 필터의 교체만 나와 있습니다. 이후 매 8,000km에서 오일 및 필터 교체를 기본으로 매 16,000km에서 브레이크 플루이드 교체로 나와 있고 매 24,000km에서 캐빈 에어 필터 교체가 기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 48,000km에서 추가로 엔진 에어 필터 교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68,000km에서 스파크 플러그 교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후로는 다른 교체 스케줄은 없습니다만 모두 차주 마음으로 CVT 플루이드나 디퍼런셜 오일 등등 교체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무적천이 차량인 2009년형 쉐비 아발란치의 매뉴얼을 보면 메인터넌스 1과 메인터넌스 2로 스케줄을 분리해 놨는데요. 메인터넌스 1은 엔진 오일 교체의 첫 타이밍, 메인터넌스 2는 엔진오일 교체에 추가로 기타 정비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Suspension, Steering Component Inspection, Engine Cooling System Inspection, Wiper Blade Inspection, Restraint System Component Inspection, Lubricate Body Component, Transmission Fluid Level Check 같은 거의 눈으로 하는 인스펙션에 가깝습니다. 기본 정비보다 추가 정비 자료를 보겠습니다. 엔진 오일 교체와 별개로 4만 킬로미터마다 Fuel System Inspection, Exhaust System Inspection 잡혀 있고요. 8만 킬로미터마다 엔진 에어 클리너 교체, Automatic Transmission Fluid 및 필터 교체, Transfer Case Fluid 교체, 그리고 Evaporative Control System Inspection이 있습니다. 매 8만, 16만, 24만이라 실제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까지 하겠죠. 추가로 16만 킬로미터의 스파크 플러그 교체 및 스파크 플러그 와이어 교체가 있고요. 24만 킬로미터 또는 5년에 한 번 엔진 쿨링 시스템, 즉 쿨런트 교체가 있습니다. 또 엔진 액세서리 드라이브 벨트 인스펙션이 있고요. 이 정도가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정비의 범위입니다. 모두 자가정비 가능한 범위입니다. 또 한 켠을 보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매 연료 충전 시 체크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TPMS나 레벨 인디케이터가 달려 있어서 쉽게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자가정비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연간 자가정비 내역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엔진오일을 제외하고는 자가정비할 내용이 많지가 않죠. 보통 15년 정도 차를 끈다고 예상하고 연간 약 1만 킬로미터를 운행한다고 치면 15년 15만 킬로미터 정도의 캐나다에서 들어가는 정비 비용은 대략 $8,000 정도입니다. 그중 엔진 오일이 약 $3,000라 자가 정비를 하게 되면 부품비를 제외하고 대략 $5,000 정도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대부분 성인 1인당 차량이 한 대씩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 2대 이상씩 유지하는 집이 많으니 최소 15년간 같이 관리를 하게 되면 15,000불 이상, 부품비를 제외하면 대략 10,000불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저희 옆집 같은 경우 차를 5대를 끄는데요. 그런 집은 보통 연간 2,000불 이상의 정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정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모두 수리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리의 영역은 굳이 직접 안 하셔도 되고요. 요즘 한 2000년대 이후에 출시된 차량들은 5에서 10년 차에도 딱히 수리를 맡길 정도로 고장이 나는 일은 드물고요. 집에서 정비만 잘해주셔도 10년 이상 딜러십을 들리지 않고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엔진오일 교체 장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적천이의 경우 2대를 자가 정비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램프를 이용합니다.
자동차를 들어올릴 시간을 절약해주고 엔진 오일뿐만 아니라 전후방 디퍼런셜, 트랜스퍼 케이스, 트랜스미션 오일 교환 등의 모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과거 무적천이가 처음 시작하던 10여 년 전에는 약 70불 선이 레귤러 프라이스였는데 요즘은 100불대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도 디스카운트 할 때 구매를 해서 약 35불 정도에 샀고요. 요즘에도 40불 선에 세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장비는 오일 팬입니다. 세스타처럼 생긴 팬이 저렴하긴 하지만 오일을 다시 옮겨 담을 때 아주 불편합니다. 저도 초반에는 세스타를 썼는데 저렴하게 팔아버리고 주둥이가 있는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오일 필터 렌치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제가 써본 것 중에 가장 편한 것은 스파이더 렌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차 2대의 오일 필터 사이즈가 다른데요. 이 제품이 크기로는 가장 적당한 듯합니다. 다른 스트랩 형태나 이런 것들은 오일이 묻을 경우 미끄러지고요. 크기도 잘 안 맞아서 구매는 했지만 실제로 쓸 일은 없었습니다. 소켓 세트, 한국에서는 복스라고 부르는데 캐나다에서는 소켓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크기가 다양해서 보통 세트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차량은 SAE 규격보다 매트릭 규격을 많이 따르므로 매트릭 규격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크리퍼 같은 경우 로우파일 제품이나 차가 높은 트럭의 경우 아무 제품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비싸 보이지만 세일할 때 보통 20불 선에 구매 가능하고요. 없으면 기어 들어가기 편하게 타프 한 장 깔면 충분합니다. 깔때기의 경우 보통 1, 2불에 구매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 오일 종류별로 따로 쓰기도 합니다. 보통 엔진 오일은 차나 기타 장비 모두 OW30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통일도 가능합니다. 다른 장비들도 가격을 보면 레귤러 프라이스는 비싸지만 모두 세일 때 미리 구매를 해두면 실제 가격은 절반도 안합니다. 중고로 대처도 가능하고요. 처음 시작하실 때 좋은 걸로 구매하시면 대략 200불 선, 저렴한 세트로 구매하시면 대략 100불 선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테틱 제품으로 교환하실 경우 무적천이는 5.8리터 정도로 약 140불 가량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오히려 첫 자가 교환이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세일할 때 엔진 오일을 구매하면 보통 5, 6리터에 약 30불 선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필터도 보통 13불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번 교체할 때 대략 들어가는 비용은 텍스까지 포함해서 약 50불 미만입니다. 이렇게 엔진 오일 자가 교체 장비 및 비용도 알아봤고요. 엔진 오일 교체 후 처리는 보통 구매한 리테일러에 갖다 주면 됩니다. 가끔 받아주지 않거나 장소가 멀거나 할 경우 도시마다 시청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가까운 처리 장소를 알려줍니다. 오염물질이므로 꼭 처리 장소에 반납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적천이의 경우 주로 구매하는 캐네디언 타이어나 거주하는 도시의 리사이클 센터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에서 엔진 오일 교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통 저렴하게 나온 패키지로 교체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렴하게 직접 교체를 하게 되면 같은 비용을 들여도 더 좋은 오일, 더 잦은 교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